안녕하십니까. 월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권충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한 줄 평은요, 코스피 상승 준비라는 한 줄 평입니다. 이 부분 보시고 굉장히 의아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굉장히 지루한 장세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루한 장세 속에서 제가 좀 어느 정도 코스피가 상승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좀 느낀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줄 평을 가지고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 오늘 끝내주는 남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그리고 어떤 업종에서 상승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끝내주는 남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2.5% 주간 기준으로 올랐고요. 코스닥은 1%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오늘 양시장은 쉬어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다소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구간인데요. 오늘 함께 끝내주는 남자는 이 상승을 준비하는 구간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월요일에 끝내주는 남자죠. 한양증권 여의도 RM의 권충현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쉬어가는 부분을 이 준비 구간으로 봤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부분에서 좀 준비라고 느끼셨는지 그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코스피가 항상 항상 힘들어하는 2,000포인트를 올라올 때는 가장 이번에 올라오면서 삼성전자의 도움이 굉장히 컸다고 좀 느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거치면서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증권주, 건설주라든지 좀 대중주라고 불리는 트로이카주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상승하지 않아도 지수를 좀 받칠 수 있다, 핸들링 할 수 있다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고요. 그 이외에는 저금리라든지 정부 정책이 좀 많이 맞물리면서 좀 코스피의 상승을 견인하지 않겠는가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대형 건설주라든지 증권주가 추가적인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삼성전자라든지 중국 관련 수출주, 제약주, 건설주가 전부 다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시장의 모습을 좀 추가적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급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오늘 이런 말을 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물론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좀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한 줄 평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부 쌍두마차의 기댄 상승이 아니라 좀 전반적으로 좀 매기가 확산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지수가 좀 직전 고점 부근에서 걸쳐 있고, 특히나 오늘은 유독 그런 레포트나 내용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지난주에 유동성 때문에 올랐다면 이번 주는 실적의 영향권 내에 접어든다. 실적이 전제 조건이 돼야 추가 상승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괜찮을까요?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긴 하지만 실적의 눈높이가 굉장히 좀 작년부터 낮아져 있는 수준이었고, 또 기저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대장주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큰 폭의 좀 실적 개선이 좀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부분이 추가적인 수급을 더 불러오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코스닥도 나쁘게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정부 정책들도 좀 많잖아요. 그 예산도 더 조기에 집행하고 추가로 편성도 하고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도 내수주에 대한 어떤 그 상승 랠리 기대감 좀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이라고 보세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지금 정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 좀 올인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줘야지 내수주 또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내수들이 보통 웬만하면은 좀 중국주하고 관련이 되고 있는 분위기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수주도 좀 크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집 문제는 좀 재밌는 게, 저도 기사 봤는데 4분의 3이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가 다 거기에 축적이 돼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돈들을 거기 잠궈놨는데, 그게 이제 안 된다는 얘기는 팔아야 다른 걸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팔면 가격이 떨어지면
전부 다 가난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그 부분들이 이제 거래가 되면서 예. 새로운 이제 시장이 창출이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이쪽 시장에서 저쪽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좀 창출이 되면서 네. 거기서 이제 현금이 좀 창출이 되면서 좀 움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부동산적인 측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좀 믿고 있고요. 물론 뭐 우려하는 부분에서는 뭐 그러면 부채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나오는 얘기도 있지만 네, 제가 네. 봤을 이미 때는 많죠 지금도. 네, 이미 네, 많고 네, 또 네. 굉장히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채 비율보다는 부동산이 상승을 하면서 GDP 상승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시중에 돈을 좀 풀 수 있는 여력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수가 그럼 추가적으로 오른다면은 지금 직전 고점에서 크게 좀 멀어져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2040선대 부근에서 좀 움직임 나타내는데요. 어디까지는 좀 갈 수 있겠다 예상하고 계세요? 빨리 뭐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은 저는 일단은 코스닥 그 차트를 봤을 때요. 코스닥이 굉장히 한 3년 정도 쉬는 모습을 3, 4년 정도 크게 좀 오랜 기간 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이런 모습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어떻게 보면은 뭐 1800에서 2100포인트, 2200포인트까지 간 적은 있지만 그때부터 계속 눌려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된다면은 종목군에서는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종목군 대응이 더 중요하겠지만 지수 자체도 크게 밀릴 데가 없다라고 이제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우리 자문사의 정종윤 운용력에 이어서 코스피 쪽을 좀 좋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 저희 시간에도 한 명씩 맞아요. 늘어나기 네.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그 중국 관련된 모멘텀들을 좀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도 중국은 뭐 거의 3,700선이거든요. 여기 이제 올해 초, 작년 말, 올 초 전망치가 우리 국내 증권사 전망한 3,300, 400 정도면 양호하다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가겠다 했는데 거기 훌쩍 뛰어넘고 지금 뭐 연간으로도 상당한 수익률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중국 쪽이 이렇게 좀 연결해서 아시아 내에서도 한국까지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런 랠리들이? 예. 일단은 뭐 가장 영향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증시의 상승은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수급 쪽의 개선이 굉장히 좀 컸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들에게 시장을 좀 개방을 하면서 네, 네. 그런 수급들이 좀 몰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뭐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뭐 어차피 억지로 좀 눌러놨던 거이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표현은 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좀 경기 부양에 대해서 의지가 굉장히 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한국 증시도 굉장히 좀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수가 꾸준히 상승한다면은 이 IT나 자동차, 뭐 정유화학, 조선 쪽 이쪽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금 말씀하셨던 이 트로이카, 뭐 건설이나 증권이나 그리고 또 지난주 강했던 바이오, 중국 관련주 이쪽에 좀 더 무게비 중심을 둬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아무래도 중국 관련주로 좀 오르는 주식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한국에서 좀 어느 정도 저금리 기조라든지 정부 정책과 좀 맞물리는 주식들이 좀 대장주가 될 가능성들이 높다. 그리고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지수의 하락보다는 좀 종목마다, 업종마다 좀 쉬어가면서 서로 좀 바톤을 이어가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이 성강투인가 그게 이제 5, 6월 달에 하나요? 그렇게 되면 뭐 섹터가 거기 뭐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신성장 기업들도 있고 뭐 소비재나 뭐 헬스케어 쪽 이게 많다고 하는데 그쪽이 오히려 이제 좀 인기가 많아지면 한국 쪽에서 IT나 소비재나 뭐 헬스케어는 조금 오히려 수그러들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어떤 생각 갖고 네, 계세요? 이 부분은 좀 개인적인 거긴 한데요. 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좀 기술주들이잖아요. 테크니컬한 면들에서는 중국이 아직은 한국보다는 좀 밀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네. 한국이 좀 앞서는 부분이 낫지 않겠는가.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대형주 쪽에서 좀 물량 공세를 할 수 있는 이런 업종에서 강세를 띠기 때문에 물론 뭐 자금들이 그쪽으로 빨려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보다는 뒤지는 면은 크게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체력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증권주요 잠깐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업종 지수가 이제 또 연고 좀 냈고 거의 3년 만에도 좀 최고치였던 것 같아요. 뭐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쪽은 지금 뭐 저희가 이제 투자 뭐 추천주 받아봐도 그렇고요. 또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해 보면 증권주는 꼭 한 종목은 뭐 있어야 된다 포트에 이렇게 좀
컷에서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분위기가 좀 좋게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랠리 좀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증권업종은? 일단은 제가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첫 전략에서 가장 수혜주는 증권주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수가 상승함으로써 좀 증권주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네, 말씀을 네.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저금리로 인해서요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굉장히 벌써부터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증권 시장의 거래량이 큰 폭으로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이제 수수료 부분에서 관계가 있는 증권주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한 2년 정도 증권회사들이 굉장히 구조조정을 좀 세게 했습니다. 예, 예, 뭐 예. 제가 아는 회사들은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뭐 물론 증권업계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네, 회사만 봤을 때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다. 더군다나 이러면서 업황까지 좋아진다면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뭐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항상 포트에는 저도 갖고 가야 되는 주식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리님이 말씀해 주셨던 첫 번째 그 키워드 예. 저금리기 때문에 이제 위험 자산을 선호한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연령별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산 규모라든지 예.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면 약간 좀 더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안 좋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좀 다른 쪽, 뭐 일본도 뭐 직접 집에다가 이제 뭐 금고를 사다가 요즘 금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도. 예, 예, 예. 거기다 돈을 넣어놓고 그대로 그냥 현금을 자기 자손들한테 물려준다 할 정도로 더 움츠릴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요. 또 아주 부자들은 오히려 금리가 떨어진다고 나 이 돈 가지고 주식해야지 하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예. 그 부분은 좀 오히려 저랑 반대 생각 갖고 계신 거죠? 더 좋아지는 저는 뭐, 쪽으로. 일단은 뭐 이론적인 면도 있겠고요. 일단 네. 제 생각에는 일단 장기적으로 상품의 가치는 뭐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제 저희 나이 또래에서는 위축을 받는 것이 아무리 저금을 해도 이자를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는 좀 위험 자산의 선호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늘어날 것 수 같습니다. 있다는 부분이죠. 예, 예. 제가 봤을 때 제 주위에는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제 주위에는 좀 주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무엇을 사야 왠지 되나, 주식을 좀 해야 될것 같고. 안전한 네.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네. 있고 아무래도 이제 금리 대비했을 때 채권 투자도 이제는 크게 좀 메리트가 없어진 것 네네네.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배당 수익도 굉장히 좀 늘리라고 나라에서 좀 강요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좀 대형주 쪽에서 좀 굉장히 좀 안전한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투자가 늘어난다면은 대형주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도 약간 대리님 케이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렇게 그러시네요. 은행에 넣어놔봤자 이제 금리가 얼마 안 되니까 뭐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 그리고 네. 오늘도 유독 보니까 월지급식 펀드 상품들 많이 내놨더라고요. 네네네. 증권사 쪽에서 좀 노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자, 지금 증권주 보면은- 네, 증권주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증권 업종 지수가 오늘 전업종 가운데 가장 또 셌잖아요. 네네, 반면에 네. 또 가장 크게 내린 데가 의약품 업종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좀 스타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돼 있었는데 오늘은 또 차익 매물 나오면서 많이 밀렸어요. 한미약품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또 거래 대금이 가장 많기도 했고 13거래일 만에 하락입니다. 추세가 깨졌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세가 깨졌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주식 굉장히 좀 어려운 학문이기 때문에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제약주는 굉장히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제약주 플러스 바이오, 제약회사가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면서 성장성을 갖추는 구조가 되면서 좀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투자가 작년, 재작년 장기간 많이 이루어졌었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성이 이제 수익으로 좀 연결되는 구간, 한미약품이 가장 먼저 보여줬고요. 한미약품이 대규모 좀 수출을 보여주면서 그 업황이 굉장히 좀 부각되는 시장이었는데,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약세장이 펼쳐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오늘 트로이카주 쪽으로 좀 쏠리면서 좀 급등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또 금감원에서 조사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조정을 받지 않았나. 다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뭐 회사의 가치가 훼손됐다라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회사를 좀 많이
이렇게 제약회사들을 좀 다녀보고 그 업계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제부터 좀 수출할 건들이 좀 굉장히 좀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출건들이 계속 하나하나 큰 건들이 나오면서 업황의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지 않겠는가. 다만 뭐 바이오 쪽은 항상 또 셀트리온 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좀 그 조정의 폭이 좀 깊어질 수도 있다.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유의하시고 좀 매매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큰 그림에서는 조금 더 간다라는 데 무게를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조정을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의약품주 내에서 종목 고르는 방법이나 그리고 또 매수 시점을 체크하는 포인트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좀 팁을 주시죠. 네, 저는 일단은 뭐 바이오 쪽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어떤 게 정말 좋고 정말 나쁘다라고는 정말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다만 항상 볼 때는 저는 제약회사에서 바이오를 하는 뭐 종근당이라든지 한미약품 뭐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삼성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뭐 적자 구조에서 흑자 구조로 바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상승의 폭도 늘리고 있고요. 또 뭐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뭐 루머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변화하는 그런 회사들을 기조 좀 근처로 좀 그 종목들을 선정하신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업황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삼성제약도 오늘 신고가고 신고가 종목이 상당히 많았네요. 삼성제약은 그 G 스마트 글로벌인가요? 네. 그 누구였죠? 그 메리츠의 이익원 대리 네, 추천주 맞습니다. 네.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둘이 뭐가 있나 봐요. 그거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완전히 다른 업종이었던 예, 것 같은데. 삼성제약이랑 네. G스마트는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장 전망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는 코스닥보다는 그래 코스피가 조금 뭐 주춤하긴 해도 둘 다 좀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으니까 내일장은 좀 어떤 흐름세 나올 걸로 보세요? 일단 저는 내일장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의 상승 기조가 더 유지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에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장기간 저금리 기조 유지와 함께 뭐 한국 증시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 오늘 상승했던 트로이카주 그리고 중국 관련 수출주, 건설주, 또 엔터주를 또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추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좀 상승 기조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외국인들이 뭐 어느 정도 더 수급적으로 붙어주는지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지수가 일단은 뭐 지금에서 뭐 같이 올라타고 가자 이런 느낌보다는 지수가 밀린다고 해도 거기서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런 날이 만약에 뭐 발생을 한다 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업종군을 좀 포트에 좀 늘려 나가신다면은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대형주 그런 시장이 오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식형 펀드 환매는 그 답이 안 나오잖아요, 사실은. 뭐 네. 펀드 규모가 뭐 50조 넘어간다고 하니까 주식형, 국내 주식형만 해도 50조 물량이 남아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단순하게는. 근데 계속 어쨌든 2,000선만 가면 그 펀드 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려가 되는데 그 수급을 외국인이 확실하게 제치려면 지금보다는 더 강하게 좀 많이 더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수급 가지고 고점을 높여서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속 2천억씩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 레벨에서? 일단은 제 생각은요, 일단은 가장 종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매물대라는 건데 매물대가 지금 2,000에서 2,100포인트 선에서 한 50 정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매물대를 강하게 뚫는 날이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 정도면은 매물대를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정도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네, 소화 과정이 말씀이신가요? 지금부터 일주일이 아니라 만약에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일주일 정도면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2,100포인트부터는 팔던 사람들이 주춤하기 시작할 겁니다. 매물이 이제 없어지는. 예, 그러니까 매물이 없어졌다기보다는 팔던 사람들이 좀 겁을 먹었다는 것이죠. 아, 여기서 팔면 안 되겠다라는 분명히 마음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2,100선에서 추가적인 개인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50조가 전부 다 매물이 돼서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급적인 이슈는 항상 또 잘 풀어졌던 물론 시간이 약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좋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00포인트만 넘으면 팔았던 개인도 좀 살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바로 이어서 한판 승부수 띄워볼게요. 내일은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뭐 상승하는 업종이었죠. 뭐 대형 건설주를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뭐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몇몇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올랐고요. 그 중에서 가장 좀 탑픽으로 보이는 GS 건설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외국에서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큰 폭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화되고 또 오히려 이제 최근에는 수주잔고 외국의 수주잔고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분양 미분양 물건들이 전부 다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동안 좀 오랫동안 눌려있던 건설주들의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 또 더군다나 뭐 차트 같은 경우에도 부담이 없는 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주 쪽에서 내일 한판 승부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GS건설 콕 집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럼 오늘 끝내준 전략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3월 24일 화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미국 경제지표부터 보겠습니다. 2월 기존 주택 매매 나옵니다. 그리고 시카고 연준 국가활동지수도 함께 발표됩니다. 이번 주는 여는 총재들의 연설이 이어지고요. 이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연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메스터 여는 총재는 온건 매파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 아시아 쪽 경제지표 보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3월 예비 HSBC 제조업 PMI 발표됩니다. 50.5로 전망되는데요. 이전치가 50.7이었습니다. 우선 전월 대비했을 때 소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국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본 쪽에서도 3월 예비 마르키트 제조업 PMI 나옵니다. 예상치 52.1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추가 상장 일정입니다. JB어뮤즈먼트, KLT, 코스온이 신주인수권 행사 물량 추가 상장합니다. 파수닷컴과 파수닷컴은 스톡옵션 물량을, 두산건설은 전환사채 물량 추가 상장했습니다. 여전히 주주총회는 이어집니다. 내일은 쌍용차, 하나투어, 한색, 예스24홀딩스 등 25개 회사가 주주총회를 엽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시장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다라는 것이 2시간 동안에 이 만나본 증권가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내일장은 좀 더 기분 좋은 장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3시 50분 구간에 상해 종합지수가 3,70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1.8% 급등세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유동성 랠리에 우리의 증권주도 같이 힘을 내서 내일 추가 상승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